귀국된 간다. 부르면 간다. 주변 인사들에게 이 말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부르면 간다. 그럼 안 부르면 안 간다. 안 부르면 못 가죠. 청와대 대통령 귀국 행사에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송충 대표님 다행입니다. 불러서. 지난번엔 안 불러서 못 간 거죠? 안 불러서 안 간 거죠. 안 불러서 안 간 거다. 그러니까 뭐 와도 된다가 아니라 이번에 네. 또 초대를 한 거고 그때는 그 대통령실에서 공지했다시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선관위 문제도 있고 하니 근데 이제 거기에 이례적으로 또 총리가 나가실 때 갔으니까 또 저는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리 이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총리 재직 동안 마지막 순방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갈 수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양쪽 다 이제 오게 돼서 네. 적어도 우리 당의 불은 그래도 한 몇 시간은 꺼질 것 같습니다. 잠시. 네. 근데, 몇 시간? 예. 근데 저는 대표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관련된 이 행사를 나가는 것 말고 이제 이 출마와 관련된 걸 얘기를 할 때 또 청와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발언 한번 보시죠. 네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생각해서 출마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불출마하게 되면 이건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 대표 측 관계자는 만약에 대표가 불출마하면 생각을 해봐. 청와대 압박 때문에 포기한 걸로 보이잖아. 그러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대통령한테 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야. 이 발언이군요. 예, 그러니까 저 발언 때문에 저 발언이 언론 보도가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 안에서 좀 이렇게 막 좀 불이 많이 났었는데 순방 오실 때 이제 다 나가는구나 좀 불이 꺼지겠고 물을 좀 붓겠구나 했는데 물이 기름이 돼버리는 느낌이라서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SNS에 올린 글이나 1주년 취임 기자회견 때 이 당의 노선과 관련돼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들이 마치 압박이라는 주장이나 다름없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뒤집어 보면 이건 압박이다. 당무 개입이다라는 비판이다. 그렇죠. 당무 개입이자 압박이다라는 엄청난 발언으로 얘기네요.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얘기네요.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출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당 안팎에서 아무도 감히 이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못 하고 있었는데 대표가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니까 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런 노선을 말씀하셨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노선이 다르면 다른 노선을 계속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 노선이 뭐 대통령과 반대되는 대통령을 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계속 중도 실용 노선을 가자라는 노선을 말씀하고 계신 거고 지금의 1년 동안 운영되었던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중도 실용보다는 우리가 계속 내왔던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진보적 아젠다를 강하게 주장해야 된다. 뭐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선이 좀 달랐던 거고 그 노선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마치 본인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런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곤란하고 대통령이 그런 노선을 말씀하신 것도 좀 되게 머쓱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정당당하게 그 노선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맞춰갔으면 좋겠다. 네. 좀 오해의 소지를 날 수 있는 발언은 여기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대표 발언 한번 다시 볼까요? 성치훈 대변인의 해석을 듣고 보니 달리 보입니다. 불출마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피해 갈 수 있다. 불출마하면 청와대 압박 때문에 포기한 걸로 보여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이 당대표를 출마하지 말라라는 당무 개입이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걸로 비춰질 수 있다. 해석을 듣고 보니 또 그렇게 보이는데 그럼 정청래 대표 이 발언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들었으니 김관선 변호사님 그럼 이 발언은 틀린 발언입니까? 청와대가 정청래 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당무 개입 논란 불거질 수 있다. 이 발언은 틀린 발언입니까? 어차피 맞는 말이죠. 저 발언 맞는 발언이다. 그렇죠. 그 이지은 대변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때 하던 것을 그대로 하지는 않겠죠. 그랬잖아요. 전체 당무 개입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방선거는 패배한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더군다나 외국 갈 때 항상 나왔던 당대표 못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지켜 세우고
그러니까 당무 개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근데 정청래 대표 말이 맞다. 그렇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런 것을 사자성어로 교원 영색이라고 해요. 교묘하게 말장난을 치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유의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뭐 정청래 대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번에 전당대회 관련해서 공격을 받으면 엄청나게 이걸 잘 헤쳐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수다는 생각을 해요. 고수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은 대통령은 출국할 때 김민석만 나오게 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귀국할 때도 김민석만 나오게 해야 하는데 네네. 이제 여론에 밀린 거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당무 개입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정청래 나 귀국할 때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나는 계속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모든 것을 이재명을 위한 거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정권은 짭다는 얘기를 하고 당의 주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당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저게 대통령을 위한 이야기야. 자기를 위한 거야. 사람을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속이 끓고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선거법 위반의 문제도 있고 당무 개입 문제도 있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직격했다가 없어질 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말은 서로 굉장히 유의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속에는 바로 가시가 숨겨 있는 거예요. 가시가.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구가 승리하는 싸움인지 상당히 전당대회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아닐 거예요. 그 친청계에서도 제가 들어보고 친명계에서 들어보니까 이건 뭐 명청 갈등이 아니라 다 원칙적으로 하신 말씀을 당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닐 겁니다. 김어준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세요. 자, 친명 반명은 보수가 만드는 프레임이라잖아요. 근데 그 뒤에가 더 재밌습니다. 진짜는 친청이냐 친석이냐. 친명계 의원, 친석은 처음 듣는데 김주영 의원님, 친명 반명 이거 아니죠? 명청 갈등 아니죠? 근데 친청 친석은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지금 정 대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최고위에서 마이크에 할 게 아니라 김어준 씨한테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김어준 방송 나가서. 왜냐하면 그 얘기를 김어준 씨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달부터. 그런데 왜 엉뚱한 딴 데다가 화풀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김어준 방송에는 늘 자주 나갔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왜 악의적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대상이 김어준 씨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냥 듣는 사람들은 황당하잖아요. 그런 프레임이 있는 것도 사실은 근래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쪽으로 굳히게 들어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애둘러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친명, 친청이라는 그 구도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러 저렇게 가는 건데 그걸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인시키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딴 데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마치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근데 공격의 대상, 그다음에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